아마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언제 즐겨보나, 너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현타가 오겠지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돈을 안 쓸 때보다 많이 쓰게 될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꽁수맘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진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마음 모아서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도 다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원래 이런 할로윈 축제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 할로윈은 정말 역사상 가장 슬펐던 할로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약하시면서 현타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타라는 단어를 많이들 쓰시고 익숙하실 텐데 막상 딱 현타가 뭐다라고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었어요. 꿈이나 망상에 빠져있다가 현실을 깨달을 때 쓰는 표현이죠. 모든 일은 어느 순간에 현타나 권태감을 느끼게 마련인 것 같아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띵 하고 현타를 느끼게 되고 그 일에 있어서 설레임보다는 권태감과 지겨움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약생활을 하시면서 언제 현타를 느끼셨나요? 아마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언제 즐겨보나, 너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현타가 오겠지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돈을 안 쓸 때보다 많이 쓰게 될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절약을 해야 하는데 라고 느끼고 머리로는 돈을 저축하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거나 돈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줄줄 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진짜 현타가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가서 밥을 사 먹거나 공연을 본다거나 아니면 관리비를 낸다거나 하는 예측이 가능한 소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패턴을 파악하기도 쉽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병원비라든지 어떠한 사고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하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소비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금액을 훨씬 더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진짜 현타가 오기 쉽습니다. 특히 신기한 건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겹칠 때가 꽤 많아요. 이런저런 이벤트로 인해서 돈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듯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멘탈이 아주 탈탈 털리기 쉽습니다. 이런 예상 못하는 소비는 결혼을 하고 특히 아기가 태어나고부터 급격히 많아집니다. 결혼 전엔 사실 예측 불가한 소비가 많진 않습니다. 돈도 내가 쓰지 않는 한 모으기도 쉽죠. 하지만 결혼하고 애를 낳으니까 애가 아프거나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애기도 갑자기 침대에서 뛰다가 다쳐서 머리를 꼬맨다거나, 지금은 언어가 느려서 언어 치료를 알아보고 있는데 40분 수업에 6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절약해야지 하고 안 시킬 수도 없거든요. 머릿속에 이상적인 소비 한도는 이건데 그걸 크게 벗어나게 되면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절약이고 뭐고 진짜 하기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하는 마음이 스스로 더 궁핍하게 느껴지고 한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말 마음을 그리고 멘탈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이상적인 지출과 현실적인 지출의 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은 오히려 독이 되고 절약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선 지출 항목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소비와 반드시 해야 하진 않지만 하고 싶은 소비를 분류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소비 항목들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소비에는 불필요한 소비는 없지만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크게 내 삶에 의미가 있지 않은 소비부터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비에 대한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문화생활하는 소비는 사치다, 옷쇼핑은 사치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줄이더라도 사실 이상과 딱 떨어지는 소비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과 가까워지는 소비에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절약생활은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망해도 다음 달에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절약을 해야 한다고 너무 압박을 느끼지 마시고 그저 행복이 우선이고 내일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절약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즐거워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절약은 항상 힘들고 저축하는 건 항상 고비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절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즐겁게 절약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오늘도 너무 애쓰셨고 그리고 내일도 또 화이팅 해봐요. 파이어족이 되는 그날까지 꽁빠.